자, 26번부터 오늘 후딱 문장 여러 개 봅시다. 자, 크레딧 같은 경우는 크레딧이 무슨 뜻인지 아니? 명사로 쓰면 크레딧 카드라고 해서 신용카드라고 하죠. 그래서 크레딧은 신용이란 뜻이야. 신용. 즉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그것을 동사로 쓰면요. 보통 타동사로 쓸 때 credit A with B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B가 A의 것이라고 신용하다, 즉 믿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곧 뭐라고 얘기하냐면 B가 A의 공로라고 인정하다 라고 하시면 되죠. 당연히 이거는 누군가가 인정을 받는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겠지. 그래서 요거는 타동, 즉 능동의 형태보다는 수동으로 많이 쓰여요. 수동으로. 그래서 얘가 수동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 A가 be credited with B라고 하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B의 공로를 인정받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레딧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영어 지문에서 심심찮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일부러 좀 뽑아왔고요. 그래서 26번 뉴턴, 우리가 흔히 아는 아이작 뉴턴을 얘기해요. 그래서 뉴턴은 공로를 인정받는다라고 하시면 되죠. 뭐로? The determination. determination은 결정이에요. 그래서 the force of gravity, 중력의 힘의 결정. 그 중력과 속도 할 때 그 9.8 곱하는 거 맞지? 그거 얘기하는 걸 거야, 아마. 그래서 중력의 힘의 결정. 그리고 자, 콤마로 쭉 잇고 있죠. Creation of calculus. calculus가 그 유명한 미적분학이죠. 물론 미적분학을 누가 만들었냐는 라이프니츠냐 뉴턴이냐 말은 많지만 어쨌든 뉴턴도 엄청난 업적을 세운 사람 중에 하나죠. 그리고 딱 친절하게 콤마하고 end 했네. 그러니까 이제 업적이 끝났어. 이제 세 개만 딱 얘기하는 거죠. identification, 식별, 뭐 내지는 확인이라고 하시면 되죠. mechanics, mechanic은 작동 원리, 작동 원리라고 하면 되죠. solar system, 그래서 태양계의 작동 원리를 확인한 것. 그래서 뭐 뉴턴이 미적분학을 발명한 가장 큰 이유가 태양계, 즉 우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라는 썰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뉴턴은 지금 현대 과학에 있어서 절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람이죠. 그리고 영국 하면 딱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뉴턴은 저런 거에 의해 공로를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라는 걸 얘기하려고 한 거죠. 26번 쉬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27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가정법. 드디어 가정법입니다. 자, 가정법 나오면 첫째, 뭐인지 봐라. 우쿠슈마. 조동사의 과거형을 통해서 가정법임을 파악해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또 무조건 조동사 과거형 나왔다가 다 가정법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뭐를 통해서 짚어라. 문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가정법을 얘기한 순간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가정법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속뜻.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속뜻. 즉 가정법은 사실과 반대해서 얘기한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현실, 사실을 찾아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대체 왜 필자는 굳이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도 좋은데 왜 가정법을 돌려서 썼을까의 의도를 추론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개 하셔야 된다 얘기했어요. 자, 좋습니다. 자, 27번은 쉬워요. 가정법 과거래. 자, if children were taught. 만약 아이들이 배웠다면이 아니라 배운다면이라고 해야죠. 만약 아이들이 가르침을 받는다면 어떻게 utilize, 활용할지를 그들의 재능과 and네 그들의 재능과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앞불사 투부정사 원, 투부정사 투죠. 그러니까 그들의 재능을 활용하고 그리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르침을 받는다면 자, 그럼 가정법의 세계가, 즉 if의 세계가 지금 긍정이네? 그렇다는 건 뭐야? 가정의 세계가 긍정이라는 건 사실이 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세계가 긍정이라는 건 현실은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야?
현실에선 애들이 저런 가르침을 받는다, 안 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from an early age, 매우 이른 나이부터, 어린 나이부터 이런 것들을 배운다면, 자, 하고 콤마 끊어서 이 구절 끝내줬어요. 자, few 무슨 뜻? 찔끔이래. 그럼 더 찔끔의 아이들이 would fall이 떨어지다잖아요. 그러면 상승의 이미지는 우리가 보통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하강의 이미지는 우리가 보통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죠. 문학에서. 얘네도 마찬가지야. fall 하면 뭔 뜻이냐면 전락하다라는 뜻이에요. 전락하다.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걸 fall을 보통 씁니다. 그래서 fall into patterns of depression. 아니나 다를까 지금 여기 뭐라 돼 있어요? depression, 우울증, 우울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울의 패턴으로 전락할 텐데 뭐가 더 적은 학생. 그럼 이거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지. 왜? 여기에 전락하는 애들이 더 적어진다. 그러니까 부정과 부정이 합쳐졌으니까 이건 긍정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건 긍정문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죠? 왜? 더 찔끔이니까. 더 적은 사람이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니까. 그러면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의도를 찾아내셔야 돼요. 아이들이 이런 가르침을 받는다면 어린 나이부터 그럼 얘네가 나이가 들면 우울증에 빠지지 않을 텐데 라는 건 아쉽게도 현실에서는 뭐다?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필자의 의도는 다소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거나 내지는 비판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가늠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정법은 가정법으로 표현된 문장이 긍정이면 현실은 부정, 그리고 부정으로 표현되면 현실은 긍정, 이렇게 반대로 이해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애들이 그러지 못함을 안타까움을 표현하거나 내지는 그러한 사회를 비판하는 용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표적으로 부족한 것 중에 하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사춘기가 대학교 2학년 때 와요. 웬만하면. 태연이는 사춘기가 온 거 같습니까? 왔다 갔어? 언제? 중학생 때. 자, 중학생 때,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사춘기가 중학생 때 오는 건 축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애들이 그 생활 패턴이 너무 단조로워. 집,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이러다 보니까 문화생활도 너무 단조롭고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대학생 때 되면 이제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이제 사춘기가 그때 오는 애들이 많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때 어른 돼 갖고 이제 오면 이제 우울에 빠지는 거죠. 그지? 내 친구들은 이미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막 다 막 회사 다니고 애 낳고 결혼하고 이러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러고 있지?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면 이제 망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 지멋대로 살아야 돼요. 자, 만약에 우리가 살았다면이 아니라 산다면 society, 사회 내. 근데 그 사회는 with no니까 뭐라고 하면 돼? 이거는 엄밀히면 doesn't have라고 하면 되겠네. society니까. 그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회 내에 살아요. 근데 그 사회는 안 갖고 있어요. hypothetical situations, 가정적인 상황을. 자, 가정적인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키워드일 거고. 지금 뭐야? with no잖아. 그럼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문이죠. 그러니까 부정문이니까 이건 또 뭐야? 현실은 긍정이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콤마 끊어서 딱 나눠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설적 상황, 가정적 상황이 없는 사회에서 산다면 우리는 아마도 어떤 한 상황에 놓일지도 모른다. 근데 그 상황은 유사하다. 어떤 일부 더 primitive, 무슨 뜻? 자,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pre가 다 앞이란 뜻이야. 이 pre야, 이 pre. 앞에란 뜻이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primary는 처음의. 근데 그래서 맨 1번째니까 중요한이란
주요한 내지는 중요한이라는 뜻인데요. 문제는 이 primitive, 이거는 맨 앞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원시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했죠. 호모 사피엔스, 그런 원시 부족들 얘기할 때 쓴 게 primitive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일지 모른다. 원시 부족들의 우리보다 더 원시적인 부족들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 놓일지도 모른다. 말 쓸데없이 어렵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미안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세미콜론을 통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자, 동격의 표현이에요. 세미콜론은. 그래서 세미콜론은 뭐라고 해요? 땡땡이 아니라 여기 사이를 이렇게 쉼표로 표현한 거. 세미콜론은 보통 앞에 있는 말을 다시 되풀이할 때 써요. 그래서 보통 내가 앞에서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했다, 너무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썼다 싶으면 뒤에서 좀 더 구체화를 시켜줄 때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동격의 표현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격 나오면 우리 다 뭐라고 하고 있어? 즉이라고 하고 연결하고 있죠? 즉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curious, 호기심이 가득하다. 자, 관계대명사 계속조문법이죠. 그래서 이 호기심이 많다라는 게 선행사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바로 방식인데 우리가 발전시킨 방식이야. 우리의 사고, 즉 생각과 과학을. 그러면 발전시킨 거니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긍정이지. 그럼 긍정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하는 거니까 curious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죠. 그러면 자, 가설적 상황이 뭔지 어려웠죠? 조금 추상적 소재잖아요. 요거를 구체화시키는 게 어디예요? 가설적 상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는 거 얘기했던 거구나. 그래서 호기심을 갖고 이것저것 탐구하다 보니까 우리 생각이 발전하고 그럼에 따라서 과학이 발전한 걸 얘기한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호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발전하지 못했다는 걸 얘기한 거네. 그럼 primitive는 긍정, 부정? 부정이죠. 왜? 발전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develop과 단위 관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hypothetical situations는 뭐랑 같은 말? curiosity, 즉 호기심이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호기심이 없다면, 인간이 호기심이 없다면 원시 부족과 다를 바가 없다. 즉 인간은 문명을 발전시키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그치? 자, 어순대로 읽어볼게요. 만약 우리가 산다면 사회 이내에, 근데 이 사회는 없다. 가설적인 상황들이. 그러면 우리는 아마도 놓일지도 모른다. 어떤 상황 하나의 상황에. 근데 이 상황은 유사하다. 일부 더 원시적인 부족들의 것과. 즉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인간의 마음은 항상 기본적으로 curious, 호기심이 가득하다. 그리고 이 호기심이 있다는 것이 방식이다. 우리가 발전시킨 방식, 우리의 생각과 과학을. 이렇게 어순대로 읽으면 끝나는 거죠. 알겠지? 자, 29번. 이제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볼게요. 자,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의 차이는 뭐다? 기본적으로 그 시간 정보의 차이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는 옛날. 그치? 그래서 28번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것의, 그러니까 의도는, 필자의 의도는 뭐예요?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인간의 호기심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의 가정문을 쓴 겁니다. 자, 29번. 네, 이것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educated, 교육을 받은 환경운동가들이 hadn't discovered, 완전히 발견하지 않았었다면, 그래서 옛날 말처럼 하시면 돼요. 옛날이죠. 지금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 교육받은 환경운동가들이 예전에 발견하지 않았었으면 얼마나 밀접하게 우리가 tied, 연결되어 있는지, the environment, 환경에. 자, 그리고 부정으로 썼죠. 그러니까 부정이니까 현실은 뭐예요? 긍정이죠. 그만큼 누구의, 교육받은 환경운동가들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죠. 그리고 how much, 얼마나 많이 우리가 we harm it, 그것에 해로움을 끼치는지, 악영향을 끼치는지, it은 당연히
환경 얘기한 거죠. 자, 그렇다면 콤마로 끊어줬어요. 우리는 wouldn't have even known. 심지어 알지 못했었을 텐데 라고 하시면 되죠. 알지도 못할 텐데가 아니라 못했을 텐데죠. 이거 오타예요. 왜냐면 지금 완료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알지 못했었을 텐데 환경의 위기. 그지? 와, 옛날에 교육받은 환경운동가들이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환경을 망치고 있는지를 안 알려줬으면 우린 환경 위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었을 거다. 그럼 그 말은 뭐겠어?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건 하마터면 더 큰일 날 뻔했다는 거죠. 이거 얘기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야. 왜?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안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될 뻔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였던 거야. 알겠죠? 이제 이것도 어순대로는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됐죠? 자, 30번. If officials had made the right decision when the cracks were first found in the building, the collapse might have been prevented or at least managed better. 자, official 이렇게 명사로 쓰면 공무원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officials 하면 공무원이고요. 만약 공무원들이 만들었었다면이라고 옛날로 해석을 하셨어야겠죠. 왜냐면 완료형이 써였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건 뭐야? 가정문이 긍정이야. 조졌어요. 현실은 뭐예요? 부정이죠. 그리고 공무원들은 올바른 의사결정을 못 내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비판의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자, 언제냐면 cracks were first found. 균열이 처음 발견됐을 때야. in the building. 그 건물 안에. 이걸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우리나라에 95년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이제 여러분들 그 역사 책에서 한번 배웠을 텐데 그때도 그러잖아. 맨 위에 그 식당가 그 뭐지? 무너지려고 해가지고 이 바닥이 이렇게 됐대잖아. 그래서 그래서 식당 간데 식탁이 이렇게 돼 있어. 근데도 그냥 계속 강행해서 장사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진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진짜 대참사죠, 대참사. 근데 그 우리나라가 95년에 겪었던 걸 지금 터키에서 일어났었죠. 그래서 지진 때문에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다 공무원들이 원래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넘겨, 대충 넘겨. 뒤에서 뒷돈 받고. 자, 공무원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지? 자, 콤마 끊어서 자, 이제 뒤에 있는 참상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자, the collapse. 그 붕괴는. 그러니까 이미 더 쓴 거부터 마음이 아파요. 이미 있었던 일이라는 거 아니야? The collapse, 그 붕괴는 아마도 예방되었었을 텐데 아니면 최소한 manage, 관리라도 더 잘 됐을 텐데.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이미 붕괴는 일어났었다는 거죠. 붕괴는 이미 사실로 일어났었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manage를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도 그냥 관리라고 하긴 했는데 manage는 사실 관리란 뜻이 아니에요, 원래. 왜 그러냐면 매니지 투부정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 편해요. 그래서 매니지 투부정사도 한번 알아두세요. 매니지가 나오면 투부정사랑 보통 친구를 맺는데요. 이렇게 매니지 투부정사가 나오면 투부정사 하려고 애쓰다라는 뜻이에요. 안간힘을 쓰다. 자, 매니지먼트가 왜 관리란 뜻이 되냐면요. 그래서 회사에서 얘기하는 회사 경영, 관리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관리란 뜻이 생기는 건 뭐냐면 어떠한 사업이나 경영이 무너지지 않도록 위에서 이렇게 받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니지는 어떤 느낌이냐면 위에서 추락하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밑에서 안간힘을 써갖고 이렇게 손 떨면서 이렇게 받치는 느낌이 매니저. 알겠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애써서 해내는 거야. 애써서 해낼 때 쓰는 게 보통 매니지 2예요. 그래서 매니지는 기본적으로 관리란 뜻이 되는 게 안간힘을 써서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란 뜻이 되는 겁니다. 안간힘을 써서 유지. 그래서 그게 관리란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쭉 지속될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 뒷받침하면서 손 바르르 떨면서 유지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매니지는. 알겠죠? 자, 그래서 매니지까지 배우면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31번이요. 자, 31번 같은 경우는 수능에도 나온 적이 있었죠. 자, 수능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if it were not for가 뭘까요? 자, 그냥 외우셔도 돼요, 이거는. 뭐냐면요. 만약 뭐뭐가 없다면입니다. 이거 하나 더 있어요.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하면 만약 뭐뭐가 없었다면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가정법 과거,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우리 축약 4인방 한번 떠올려 볼까? 고도화해서 축약의 4인방이요. 축약은 기본적으로 길게 쓰는 걸 짧게 줄이는 거로 했죠. 첫째, 준동사를 통한 축약. 두 번째, 관계사를 이용한 축약. 세 번째, 전치사를 이용한 축약. 자, 네 번째, 도치를 이용한 축약. 근데 도치는 항상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냥 생각하고 있어라? 가정법. 그래서 가정법에서 도치를 이용한 축약은 뭐 없이? 어떻게 하면 접속사 if를 없이 축약할까? 그지? 그래서 축약형을 배워볼게요. 도치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were it not for. 자, if 없어지면서 더 편해졌죠. 그리고 if 지우고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도치형 축약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자마자 if가 없어진 가정법 표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읽어 라는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원어민들은 이것까지 생각한 거야. 야, 동사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예 절을, 그러니까 동사를 쓰면 절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동사를 없앤다는 건 그럼 절이 뭐가 된다는 거야? 구로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구로 축약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절에서 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있어요. 얘도 내신 때 많이 하죠. but for 이다. 왜? 자, 그러니까 절에서 구로 바꿨다는 건 결국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전치사 축약이죠. 그래서 도치를 이용한 축약,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전치사를 이용한 축약까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뭐뭐가 없다면, 내지는 뭐뭐가 없었다면.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얘의 장점은 뭐야? 이따위로 쓸 바엔 이게 더 편하다. 근데 단점이 있어, 이걸 썼을 때. 그렇죠. 시간 정보가 불명확해요. 자기가 나타내고 싶은 시간 정보가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쓰는 게 더 낫죠. 알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끝난다. 끝. 자, 그럼 봅시다. If it were not for. 도치네. 그러니까 이거 보자마자 바로 뭐라고 하라고? 그냥 없다면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없다면 특별한 방어책이. 자, 이래놓고 갑자기 주격 인칭대명사 나왔지. 명사 나와놓고. 이상하네? 그럼 딱 봐도 뭐야? 목적격이 생략된 거죠. 왜요? 타동사인데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여기 얘 선행사죠. 자, 없다면 특별한 방어체계. 근데 그거를 그들이 가져. 궁금하지 않아? 그들이 대체 누굴까? 그지? 얘는 앞에서 못 찾아요. 그죠? 뒤에서 찾아야겠죠? 자, 뭐에 대항해서? 그들의 적들에 대항해서 갖는 방어체계래. 당연히 그러니까 어게인스트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디펜스니까.
자, 드디어 없다면의 절이 끝났어요. 아, 데이가 얘네였구나. 많은 동물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누구겠어? 에너미는 프레데터 얘기하는 거 아니야? 포식자. 그지? 그럼 얘네는 뭐야? 먹잇감이 된 동물. 프레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많은 동물들은 살아남지 못할 텐데네. 자, 없다면이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뭐예요?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왜? 가정문이 부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누구다? 이 먹잇감이 되는 동물들이 갖는 특별한 방어책이다. 그래서 누구지? 스컹크는 위협을 느끼면 이상한 냄새를 뿌리고 튄다던가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지? 그런 특별한 방어책. 이런 게 없으면 당연히 살아남지 못하겠죠. 자, 32번. 자, 슈드 배웠었죠? 슈드 가정법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냥 바로 슈드 나오면 바로 그냥 만약이라고 하시면 돼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앞으로. 그러니까 슈드가 일반적인 if를 사용한 가정법이랑 차이가 뭐라 그랬지? 기억나? 그치. if를 이용한 가정법. 뭐 가정법 미래라고 기억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나쁜 방법 아니고요. should를 이용한 가정법. 왜냐면 나는 내 문법의 세계관을 지키려면 가정법 미래 시제가 없다고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미래 시제가 없다고 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if를 이용한 가정법은요. 기반으로 한 사실이 있어야 돼. 기반이 되는 사실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삼풍백화점이 붕괴했어. 공무원들이 균열을 발견하고 바로 조치를 취했으면 붕괴가 안 일어난다. 삼풍백화점의 붕괴 사건을 기반으로 한 나의 상상인 거죠. 그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식자 동물에 반대하여 대항하여 먹잇감이 되는 동물들이 특별한 방어책을 갖고 있다는 그러한 자연적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없으면 쟤네 어쩔 뻔했냐 이런 식으로 가정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f를 쓰는 건 싹 다 뭐냐면 기반이 되는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should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일 당장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면 이건 사실로 한 기반이 아니라 그냥 내 머릿속에 뇌피셜이고 상상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기반이 되는 사실이 없은 채로 그냥 뭐 하는 거야? 나의 상상 속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그냥 그런 것들을 다 기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그래서 아직 안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가정법 미래라고 공부하는 것도 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만약 너가 알게 된다면 자, find 알게 된다라고 해야 되죠. 너 자신이 뭔가 만성적으로 물이 새는 보트 안에 있다고. 자, 그러면 energy devoted to. 자, 에너지가 딱 봐도 이거 동사가 아니라 분사죠. 에너지가 devoted, 몰입된다, 헌납된다. 그러니까 헌납한다는 건 거기에다 다 몰빵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헌납은 어떤 뉘앙스를 이해하시면 되냐면 몰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100% 몰아버렸다. 그래서 changing. 그래서 여기는 뭐뭐에 헌납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치사예요. 전치사라서 거의 여기 동명사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문법 문제 같은 데서 많이 나와요.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같은 데서 아니면 EBS. 알겠죠? 문법성을 좀 조심하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특히 몰빵돼요. changing vessels. 선박을 갈아타는데. 근데 이 에너지가 is likely to 더 뭐 할 가능성이 있다? more productive. 더 생산적일 가능성이 높대. 긍정적 서술이네. 뭐가? 아예 배를 갈아타는 게. 비교하면 어떤 에너지보다 몰빵되는 에너지보다 뭐에? patching leaks. 패치는 덧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네 상처나면 붙이는 데일밴드 그게 패치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새는 곳을 덧대는 것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부정적 서술이죠. 덧대는 것보다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그냥 배를 갈아타는 게 낫다. 뭐 할 때? 계속 배가 새면.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배라는 뭐를 쓴 거야? 비유적 표현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하는 과정, 나아가는 과정을 배에 묘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배가 쭉 항해하는 데서 자꾸 물이 새갖고 배가 가라앉으려 그래.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 배가 새는 곳. 그러니까 물이 샌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근데 그 문제가 자꾸 생겨. 그러면 그냥 차라리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문제를 고치려고 하기보단 아예 그냥 배를 통째로 갈아치워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라는 거죠. 이렇게 비유적 표현을, 즉 안에 들어있는 함축적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 21번 맨날 밑줄 친 의미를 찾아내시고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고지고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should가 나오는 건 내가 그래서 얘기했지. 아직 우리가 기반이 되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할 수도 있어?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고 소망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의지를 나타내면 그냥 조동사 현재형 쓰면 되고요. 그리고 소망이면 조동사 과거형 쓰면 돼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 우리가 고도화할 때 만약 내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나는 북한군에 맞서 싸울 거야. 이런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고 만약 내일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너무 무서울 텐데 빨리 도망가는 게 낫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소망을 나타낼 때는 가정부 조동사 과거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should 같은 경우는 그래서 뒤에 주절이 이런 식으로 현재가 나올 수도 있고 과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왜냐면 기반이 되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로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됐지? 여기까지 됐나요? 자, 33번 볼게요. wish가 무슨 뜻입니까? 자, 소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없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이화여대 다니고 있는데 이화여대 가고 싶다.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이뤄낸 거를 위시할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위시 자체가 애초에 가정이에요. 애초에. 왜? 지금 없는 걸 바라는 거니까. 우리는 바라건대, 우리는 희망하건대, 우리가 그러니까 우쿠슈마가 나왔죠. 보고할 수 있기를, 더 많은 진전을. 그러니까 여기서 현실은 뭐야? 가정절이 하필이면 긍정이네. 그러니까 현실은 뭐예요? 부정이죠. 그래서 무슨 부정적 현실이에요?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부정적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고할 수 있기를, 알릴 수 있기를 진짜 진정으로 바라요. In the efforts, 어떤 노력 인해서의 진전? To fight, 그거는 뭐 하기 위함이야? 싸우기 위함이야. 그래서 이 진전은 노력 내에 있는데 이 노력으로 싸우기 위함이다. 커져가는 문제를. 근데 즉 이 문제는 뭐다? Water shortages, 물 부족.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물 부족 얘기한 거죠. 그래서 물 부족에 커져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에 좀 더 많은 진전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 부족 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걸 얘기한 거죠.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악화되다 영어로 뭐예요? deteriorate. 그래서 deterioration. 악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다. 단어 한번 잡아봤어요. 배웠던 단어니까. deteriorate. 악화시키다, 악화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뭔가 물 부족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썼어요? 자, 넘어갈게요. 썼어? 자, 34번. as if가 무슨 뜻이에요? as if, as도 둘 다 마찬가지예요. as if, as도는요,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뜻이잖아요.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말 자체가 눈에 보여, 눈에 안 보여? 안 보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채연이는 너무 슬퍼서 7살 어린이 마냥 울었다. 그러니까 그 말은 7살 어린애가 우는 것만큼 그만큼 슬프게 울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가정이에요, 그냥. 알겠죠? 자, everyone. 모든 사람은. 자, 해서 산뜻하게 명사 끌고 주어로 시작했는데 얘 또 이상한 짓 하네. 콤마. 삽입구죠. 그래서 심지어 진정으로 좋은 사람들, 우리 중에. 우리 사회에서 심지어 진짜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은 makes, 만든다.
실수를. 그러니까 실수를 저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미콜론, 즉 만약에 a close friend, 가까운 너의 친구가 injured you, 너를 다치게 했어. 그래서 뭐 이거 injure는 두 개야.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몸을 다치게 할 수도 있어. 어쨌든 나한테 해를 끼치면 pretend, 명령문이죠. 그러니까 그냥 뭐뭐인 채 굴어라. 마치 뭐인 것처럼 you had not noticed it. 너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실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실수를 만약에 다치게 하면 그냥 모른 채 해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모른 채 해라.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필자는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부연 설명하고 있죠. 자, 대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더 한 번 더 되풀이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that's the essence of forgiveness. 이것이 바로 용서의 본질이다. 정수다. 그리고 what friends do. 이것이야말로 친구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야? 용서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치? 그리고 그게 뭐예요? 뭔가 내가 해를 당했을 때도 그냥 마치 모른 체 하고 쓱 넘어가라. 그래서 옛날에 친구라는 영화가 대한민국에서 히트친 적인데 그게 벌써 20년 전이긴 한데요. 거기에서 유호성이라는 배우가 뭐라 하냐면 괜찮다.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명대사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 대사가 조금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안 봤을 영화인데 그러니까 친구가 실수해도 눈 감아줘라 라는 거죠. 자, 35번 드디어 이거 안 지우고 있었던 게 얘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자, 그래서 풀네임 그대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고 그리고 그걸 한 번 더 도치로 추격하면 이렇게 쓰는 거고 35번처럼 전치사를 쓰면 이렇게 쓰면 돼요. 자, but for는 뭐뭐가 없다면인데 이게 왜냐면 but이 전치사로 쓰이잖아. but이 애초에 전치사로 쓰면 어떤 뜻이냐면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이야. 애초에. 그래서 but for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없다면이란 뜻이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without이랑 같은 뜻이야. 그래서 but for 나오면 바로 뭐 해라? 없다면이라고 하시면 돼요. 없다면 그 사람이 누구야? 네폴리언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죠. 그래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건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 어떤 거냐면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없다면, 근데 나폴레옹은 역사적 인물이죠.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이니까 이미 죽었지. 그럼 역사적 사실을 얘기할 수도 있지. 나폴레옹 자체 그 사람이 없었다면 여기서 뭐가 맞을까?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나라 정치가 더 올바른 길로 갈 텐데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없다면이니까 나폴레옹이 없었다면이 맞을까? 왜요? 아니죠. 여기 안에서만 해보세요. 그렇지. 더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그래. 우리가 알고 너도 알고 everybody가 다 아는 바로 그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이걸로 시간성을 표현한 거야. 얘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buffer나 without 쓰면 단점이 있다고. 시간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는 그걸 파회했죠. 정관사 더 때문에. 그래서 얘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뭐라고 해야 돼? 만약 없었다면이라고 해석하셔야죠. 이러니까 내가 관사를 공들여서 설명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걸 아는 놈이랑 모르는 놈이랑 독해 속도와 질은 차원이 다른 거야. 이런 걸 배워야지, 이런 거. 자, 만약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없었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The history of France.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한국인 학생들이 이게 없었다면인지 없다면인지 찾아보세요라고 근거를 뒤에서 대요. 아니죠. 진정한 스웩은 여기서 돼야 돼요. 알겠죠? 자, 나폴레옹이 없었다면 프랑스와 유럽의 역사는 아마도 follow, 따랐었을 텐데. 그러니까 얘 그만큼 뭐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나폴레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왜? 없었다면이니까. 그만큼 나폴레옹이 미국이래. 유럽과 프랑스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아마 따랐었을 것이다. Of course, 하나의 과정을. 근데 그 과정은
different, 달라요. from the one. 이것도 더지. the one. 어떤 거? 우리가 아는 거. 여기서 one은 뭘 가리켜요? 가리키는 게 없으면 one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 사람. 근데 여기 가리키는 게 있어요, 없어요? 누구죠? 그렇지. 우리가 아는 코스랑은 다른 코스를 따랐을 건데. 근데 그게 우리가 아는 거야. 10년의 역사. Following the French Revolution. 프랑스 대혁명을 뒤따라 나온 그 10년간의 역사, 우리가 아는 그 역사와는 다른 길을 따랐을 텐데라는 건 그만큼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없었으면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었을 텐데라는 거니까 그만큼 나폴레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5번은 가정법인 것도 알면서 관사의 중요성도 이해해 봅시다. 알겠죠? 36번. wise가 명사로 쓰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럼 미시죠? wise. wise 형용사 쓰면 현명하냐는 뜻이잖아. 이게 왜냐면 방향을 잘 찾아서 똑똑하다는 뜻이야. wise는 방향이란 뜻이에요. 그럼 시계 방향이 영어로 뭐게? clockwise 하면 돼요. 그럼 반시계 방향은 anti-clockwise라고 하면 돼요. 그지? 그래서 clockwise 하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은 anti-clockwise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like가 내가 뜻이 뭐라 그랬지? 좋아하다가 아니라 같다예요. 그래서 이게 왜 좋아하다냐면 내가 생각하는 마음이 제가 생각하는 마음 같으니까 좋아하다 이런 뜻인 거거든. 자, likewise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란 뜻이죠. other는 어떤 뜻이겠어요? 다른 방향이죠. 그러니까 likewise랑 otherwise는 여러분 단어장 2단계 단어장에 다 있어요. 마찬가지란 뜻이고 otherwise는 방향이 달라진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otherwise는 무슨 뜻이야? 반대 방향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미 설명 다 했죠. 왜요? 그렇지 않으면이네? 개꿀이네. if 대체할 수 있겠네. otherwise 가정법이 제일 중요해요. 왜? 어마어마하게 축약할 수 있거든. 자, 한번 봅시다. 36번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잘 모르는 가정법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36번은 좀 공부 깊게 해보시고요. 자, if trials are televised. 가정법 안 쓰였네? 그냥 일반적인 조건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재판이 televised, 방영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걸 수도 있냐면, 재판이 실제로 방영되기는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왜냐면 가정법을 쓰려면 아예 재판이 전혀 TV에 방영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극소수는 방영되기 때문에 가정문이 아니라 조건문을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재판이 TV에 방영된다면, 근데 보통 읽을 땐 그렇게 너무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게 그거예요. 자, 콤마 끊어서. 자, 재판이 TV에 나오면 a huge audience, 엄청난 숫자의 관중들이, 즉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will be made aware of. 이거 재밌는 표현이죠. 스스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타인의 영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have make를, 즉 사역동사의 수동태라고 얘기하잖아요. 행유발 타동사의 수동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타인에 의해 알게 된다는 거죠. 그 타인에 의해가 결국 뭐예요? TV 방영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TV 방영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지? 왜? 사람이 직접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TV 방영에 의해서 알게 되는 거니까. 이런 뉘앙스도 이해하셔야죠. 그리고 be aware of는 뭐뭐에 대해 알고 있다라는 뜻인 거 아시죠? 그래서 case는 이거 사건이야, 사건. 그래서 보통 재판 받을 때 뭐 사건 번호 뭐 2022합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 그때 영어로 case number라고 그래요. 그거. case는 사건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친구 찾기다. and crucial witnesses. 갑자기 crucial witnesses가 나왔지. 그럼 누가 봐도 절과 절을 연결한 거죠. 그래서 절이 하나 더 나오면 동사 하나 더 나오겠네, 그지? crucial witnesses. 결정적인, 매우 중요한 목격자, 증인이죠. 근데 이 양반 또 귀찮게 관계절 썼네? 동사 멀리 유배 갔겠네.
그치? V2, V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결정적인 증인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선행사 would otherwise, 그러니까 이 otherwise 때문에 가정법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쿠슈마 가정법 쓰인 거 보이죠? 그래서 otherwise는 그냥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 그렇지 않으면이요. 그렇지 않으면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만약 재판이 TV에 방영되지 않으면. otherwise 그래서 아무 때나 함부로 쓰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한 방향을 먼저 잡아주고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립되는 거 앞에서 찾으셔야 돼요. 꿀팁은. 알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뒤집으시면 돼요. 그래서 TV에 방영되지 않으면 be ignorant of는 be aware of랑 반대겠지.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할 텐데. 그래서 TV에 방영되지 않으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인 결정적인 증인들이 아마도 결정적인 잠재적인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재판 안에서.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 뭐 얘기한 거야? 그만큼 부정이지. 중요성 강조한 거네. 무슨 중요성? TV가 재판에 방영되는 거. 알겠지? 그러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거는 한번 어순대로 읽어볼게요. 좀 호흡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자, 만약에 재판이 TV에 방영된다면 거대한 숫자의 청중은 알게 되도록 만들어질 것이다.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결정적인 증인이 누구냐면 아마도 그렇지 않았다면, 즉 TV에 방영되지 않는다면 사건에 대해서 무지한 결정적 증인이 아마도 그들의 잠재적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재판 내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지? 자, 37번. 자, 이제 37번부터는 숨겨진 가정법. 자, 숨겨진 가정법이라는 건 결국 뭐를 안 썼다? 너네가 통상적으로 배우는 if절이 안 쓰이는 가정법이란 거죠.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지울게요. 끝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가정법은 무조건 뭘로 보고 풀어라? 우쿠슈마로 풀면 돼요. 그리고 그 우쿠슈마를 이 37번에서 이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줄게. 엄밀히 말하면 사실 우쿠슈마가 아니라 우쿠마슈로 조금 끊어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얘는 여기 if절에서 이제 쭉 쓰고 이제 주절에서 우쿠마를 쓰잖아. 이거는 이제 주절에서 가정법에서 쓸 때 주절의 조동사 형태는 뭐뭐일 텐데, 뭐뭐일 수도 있을 텐데, 뭐뭐일지도 모를 텐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should는 애초에 일반적인 가정법에서는 should를 안 써요. 이건 언제 쓰는 거야? 그 should 가정법일 때. should 맨 앞에 배치해갖고 쓰는 거 있지?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우쿠슈마가 아니라 우쿠마슈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절에는 should가 아니라 우쿠마가 나올 겁니다. 자, reduced workloads, 줄어든 업무량이 would keep employees from burning out. 자, keep A from ing라고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건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자, 이것도 뜻이 무조건 지키다라는 좋은 뜻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두 개 다 있어요. 긍정이면 A를 ing로부터 지키다예요. 근데 부정적으로도 쓰일 수 있어. 잘 봐. keep이 지금 목적어가 있잖아. 그럼 얘 지금 타동사로 쓰였다는 거잖아. 그지? keep이 무슨 뜻이냐면 붙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잡고 있는 거야. 어디 못 가게 이렇게 쫙 홀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keep A라고 하는 건 그냥 못 가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from은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이게 분리의 뜻이 있어요. 분리.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쓰는 거야. 그래서 from A to B는 떨어진 A라는
출발점에서 B로 간다는 뜻인 거거든. 그래서 ing로부터 분리된 채 A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난 자꾸 ing로 가고 싶은데 얘가 못 가게 하는 거지. 부정적인 뜻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A가 VING를 못하게 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신 대비 때 요걸로 공부하는 적 많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긍정으로 쓰였어요. 왜 그럴까요? 버닝아웃이 그 번아웃이야, 번아웃. 탈진해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부정이죠. 그러니까 얘는 keep은 긍정이죠. 뭐가? 줄어든 업무량이 종업원들을, 직원들을 번아웃으로부터 지켜준다. 자, 나랑 가정법을 배우기 전에 아마 10중 8구 여러분의 이 우드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해석할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지켜줄 텐데죠. 왜요? 우쿠슈마니까 뭐? 가정법이니까요. 윌이 아니에요. 우드예요. 그죠? 너무 슬픈 건 가정문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세상에 현실은 부정이죠. 그 말은 뭐야? 직원들이 업무량 때문에 번아웃이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아쉬움을 표현할 수도 있고 내지는 비판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이야. 킵이 긍정이니까 오케이 이건 좋은 문장이야. 자 그러면 이제 박살 나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우드 때문에 부정이에요. 못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번아웃이 오고 있으니까. 자, 번아웃이 뭐냐? 즉, allowing them to function. 그들이 더 기능을 하도록 해줄 거야.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레벨로. 아, 그러면 번아웃이 오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런 장점이 있겠네.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수준.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되니까 제발 좀 애들 좀 번아웃 오지 않게 뭐 해라. 그러니까 이 문장을 통해서 너가 알아야 되는 게 뭐야? 이 문장에서 필자의 주장. 그렇죠. 필자의 주장은 뭐예요? 직원들의 업무량을 줄여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한 거야.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38번 보겠습니다. 38번 좀 많이 빡셉니다.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앞에가 해석이 안 돼요. 여기요. 자, 해석이 안 되거나 함정에 빠지면 저 보통 T라고 한다 했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해석이 잘 안 됐을 거예요. 고난도예요. 자, recognized by a wider audience. 더 넓은 수준의 청중들에게 인정받는다. 카프카는 아마도 appreciate는 높게 평가하다는 뜻이에요. appreciate. 높게 평가받았을지도 모를 텐데죠. 왜요? have pp 완료상이잖아요. 조동사의 완료니까 옛날이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근데 가정법으로 쓰인 이 뒤에 주절이 하필 긍정문이네? 그러면 현실은 부정이지. 카프카는 현실에서는 높게 평가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하죠. 카프카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그의 생애 동안. But, 하지만 the author, 그 작가는 죽었다. tuberculosis는 결핵이란 뜻이고요. 자, 의학명, 병명은 굳이 안 외워도 돼요. 어차피 다 라틴어라 저건 다 나중에 알아서 각도 달릴 거니까. 40세 나이 결핵으로 죽었대요. Before much of his work was published. 그의 엄청나게 많은 작품이 출간되기도 전에 아니면 심지어 탈고, 즉 책을 마치기도 전에 이미 죽어버려서 그때 자기가 살아있을 그 당시에는
누필 평가를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냥 무미건조한 과거 시제 썼지. 역사적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분사구를 이해하려면 이걸 근거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근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일단 그럼 분사구문 좀 배워볼게. 자, 분사구문 부사절을 분사구로 축약하는 거잖아요. 아, 그럼 분사가 뭘 가지니까? 시간 정보를 가지니까 그 부사절이 갖고 있는 내용을 이 시간 정보에 맞추는 거지. 자, 분사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첫째, 동시동작을 얘기할 때 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도 있어요. 거기에 확장돼서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남과 동시에 서로가 인과관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원인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일 수도 있어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서로가 양보관계일 수도 있어요. 얘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동시동작에 의해서 이렇게 확장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 내가 고도화해서 얘기 안 한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조건절이야.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놓쳤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시동작성에 있어서 세 개로 확장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시동작 하면은 뭐뭐 하면서라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뭐 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라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끝났네. 이거 뭐랑 어울릴 수 있어? 그치? 가정법을 분사구문으로 축약해서 표현할 수 있네요. 그죠? 근데 이거 좀 어려워요. 왜냐면 원어민들도 당연히 이게 바로 저렇게 해석이 되겠어? 아니야,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정법 이런 걸 파악하려면 이 분사구로 파악하기엔 대단히 어렵습니다. 뭘로 파악하셨어야 돼? 이걸로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저거 만약 뭐뭐라면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원어민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리고 어렵게 쓴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는 되게 간단해. 카프카는 당대의 높은 평가를 못 받아서 안타깝다.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 근데 그 얘기를 굳이 주저를 이렇게 길게 썼지. 왜? 일단 학자들이 쓰는 글은 되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 현학적으로 일부러 표현하는 거야. 자신의 지적임을 뽐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수능에서 읽는 지문들은 다, 그래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막 일반 영국인, 일반 미국인들 앉혀놓고 수능 영어 풀라고 하면 다 막 유튜브 리액션 찍잖아. what the fuck? 막 이러면서 막, 야, 이딴 걸 왜 풀어? 야, 이 단어 태어나서 처음 봐. 야, 이런 거 쓰지도 않아, 일상생활에. 야, 이런 거를 무슨 영어 시험이라고 보고 있냐? 이런 리액션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한국인들은 다, 거봐, 수능 영어. 해서 뭐해? 쓸데없어. 실용적이지도 못하고 전혀 효용 가치가 없어. 이렇게 폄하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수능 있죠? 아마 너도 들었을 수도 있는데, 쌤이 2년 전에 그 렉스 강원에서 그거 입시 설명했었는데, 원장님랑 같이. 그때 안 들었니? 그때 내가 그 설명을 준비하면서 2020학년도 수학, 대학 수학 능력시험 영역 다 내가 아마존 들어가고 모든 책 싹 다 발췌해서 다 출처 확인했어요. 그때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영어 영역은요, 목적 문제나 이런 심경 문제 같은 거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지문이 다 발췌본이에요. 그것도 신기하게 뭐냐면 그냥 그대로 발췌했어. 다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미국 대학을 다녔다면 한 2, 3학년 수준에서 배우는 교양 서적 정도예요. 실제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시험 취지는 너네가 대학교를 갔을 때 영어 서적을 읽을 수 있냐 없냐를 평가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글이야 다. 그래서 그런 현학적임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단조로움을 탈피하기 위해서 문장 구조를 일부러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분사구문이에요. 알겠죠? 분사구문은 좀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쓰는 이유가. 첫째는 간편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의도를 파악하게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일부러 오래 걸리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문학 작품을 많이 쓰인다고. 그치?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패턴을 통해서 다양한 패턴을 익히시면서 훈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구문은 아닙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저도 이런 거 문장 읽으면 어색해, 나도. 그러니까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 그러니까 뭐야? 역사적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적 사실을 근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지?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왜? 역사적 사실에는 이미 인정도 받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어순대로 읽어볼게요. 인정받았다면 이라고 하시면 되죠. 인정받았다면 더 넓은 청중에 의해서. 그럼 카프카는 아마도 훨씬 높게 평가받았었을 텐데 그의 생애 동안. 하지만 그 작가는 죽었다. 결핵으로 40세의 나이에. 훨씬 그의 많은 작품들이 출간되기도 전에 그리고 심지어 탈고되기도 전에 끝마치기도 전에. 자, 39번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동사 파트가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동사 배우고 명사 배웠잖아요. 그래서 39번부터 44번은 이제 명사와 대명사 배울 겁니다. 자, 그럼 명사와 대명사를 배울 때 가장 수능에 많이 나오는 대명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former랑 letter예요. former가 무슨 뜻? 그리고 더가 붙었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의미가 뭐냐면 앞에 지칭하는 게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정관사 더를 쓴 거예요. 자, former, latter 이거는 다 뜻이 뭐야? 전자, 후자예요. 이 전은 앞전자 그리고 놈자자라고 해서 사람 가리키니까 앞에 놈이란 뜻이야. 요 후는 뒤후자죠. 그래서 뒤엔 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전자와 후자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there is 그냥 보자마자 뭐라 해석하시면 돼요? 있다라고 하면 돼요. 있어요. inseparable. separate가 무슨 뜻이에요? 분리하다죠. separate는 분리하다인데 거기에 able이 붙었네. able은 무슨 뜻?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리 가능한. 근데 앞에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 in이 붙었으니까 분리 가능하다, 못 가능하다, 분리 불가능한이라고 하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이거 단어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단어의 형성 원리만 알면.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불가분의 관계라고 해요. 있다, 불가분의 관계가. 즉 서로 뗄 수 없는 관계가. 그러니까 둘은 엄청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지. 뭐 사이에? 근면과 성공 사이에. 자, the former, 전자, 즉 전자라고 했죠? 자, 대명사는 항상 어떻게 해라? 앞에서 찾아라. 이게 전자. 자, cause는 원인이란 뜻이에요. And the letter는 후자죠. 그러니까 후자는 success 하면 되죠. effect는 결과란 뜻이에요. 그래서 cause and effect 하면은 원인과 결과란 뜻입니다. 그러면 뭐다? 근면이 있어야 성공한다라는 인과관계를 얘기한 거네. 그러면 요거 얘기하려고 한 거죠. 네. 당연하죠. 그건 있어요. 노력하면 무조건 성공합니까? 깨졌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저는 학벌주의가 무너진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교육계에 여전히 노력이 제일 중요해요. 노력 열심히 하고 엉덩이 오래 붙어서 오래 공부한 놈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아무리 뭐 정시고 뭐 수능이 능력평가다. 그래서 머리 좋은 애들 뽑는 거다라고 해도 결국 그 능력도 결국 수능이라는 건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패턴에 맞춰서 훈련만 잘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는 거야. 수능에 나오는 것만 다 모은 거거든. 그 패턴에 따라 훈련만 제대로 하면 충분히 누구나 다 극복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하나 양보해서 1등급은 그렇다 손 칠게. 1등급은 4%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은 뭐 범접 불가능하다라고 굳이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2등급까지는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11%까지는 누구나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똑똑하고 좋은 놈, 창의적인 놈을 뽑는 게 아니라 열심히 근면성실하고 인성 좋고 좀 뭔가 파이팅 넘치는 애들을 뽑는 게 여전히 유효하다. 옛날부터.
미국이랑 좀 다르죠. 미국은 그딴 거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잘하는 놈. 그래서 그 한 놈이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조금씩 조금씩 그걸 닮아가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여전히 교육계가 우리나라는 꽤 많이 보수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을 여전히 계층 이동 간의 사다리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미국 스타일로 따라가기엔 많이 멀었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면은 이제 너네가 대학교 때 내가 아까 대입병 걸린다 했잖아. 왜 그러냐면 대학교 가서 이제 특히 쌤이 20대 중반 때 공무원 열풍이 불었어요. 공무원 열풍이 불 때 그런 얘기 많죠. 뭐 연고대 나온 애들은 3개월, 6개월 만에 털고 합격해서 갔더라. 근데 누구는 막 노량진에 3년, 4년 막 이렇게 있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부터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 게 아니라 공부밖에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맨날 어렸을 때 엄마가 학원 가라 해서 학원 갔고, 그리고 독서실 가라 해서 독서실 갔고, 그냥 열심히만 했을 뿐이야. 근데 이제 열심히가 안 먹히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해. 왜냐면 지금 또 현대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학벌주의가 무너졌다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 대표적인 사례가 연고대가 서울대 이기는 거. 학벌주의 계층에서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 밑에 있는 애들이 망가뜨리고 있고, 또 서울대 나온 애들이 서울대를 자퇴하고 있어요. 왜? 의대 가야 돼서.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고 있어. 왜? 돈을 많이 벌고 능력을 발휘하는 게 제일 중요해지고 있는 사회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초중고등학교 교육이랑 대학 교육이 지금 안 맞고 있어. 그러니까 대학들도 이제 지금 현타가 오는 거지. 지방대는 애들이 안 와. 갈 마음을 아예 안 먹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괴리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리감이 커져가지고 극복이 불가능할 때 아마 이제 밑에 초중고 교육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근면하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진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 반대로 그렇다고 부지런을 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했냐? 그건 또 없어. 그러니까 근면은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갔을 때 우리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라는 걸 고민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앞으로 내가 어디에다가 에너지를 쏟아서 밥을 먹고 살 것이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잘하는 거는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렸을 때 그래서 이걸 강의를 많이 들었어. 그리고 쌤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던 게, 일단은 누구 밑에서 일했을 때 얻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고, 그래서 군대 있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군대는 무조건 위에 사람이 이렇게 해라고 하면 상명하복이잖아.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느꼈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사업을 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들이대고 싶었던 게 이제 컴퓨터였어요, 컴퓨터. 근데 컴퓨터를 막상 해봤는데 좋아하기는 해. 근데 잘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잘하는 걸 찾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들어와서 하게 된 게 강의예요. 그래서 강의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본 평균값보다는 좀 높다고 생각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남들 3시간 수업 준비하거나 뭐 관련된 활동할 때 나 혼자 10시간치를 하거든요. 그때 딱 느꼈어요. 아, 나 이거 재능이 있구나. 그러니까 남들이 아둥바둥 하는 걸 내가 딱 했을 때 그냥 바로 해버린다든가 막 그런 거 있지.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이제 이걸 미친 듯이 팠죠. 그래서 25부터 했으니까 이 일을.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때도 대학생이긴 했는데 대학교에서 수업 듣는 게 갑자기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왜? 아니 나는 회사를 갈 것도 아닌데 내가 저 학점을 A 맞으려고 개고생할 바에 차라리 오늘 애들 시험 본 7월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건 다 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수능에 미친 듯이 판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고. 그래서 나는 그게 중요하다 봐. 근면이 성공에 가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 그거를 그래서 나는 고등학생 때까지 배우는 거고, 그러니까 대학생 때 배워야 되는 건 이제 뭐다? 그 근면에 내가 잘하는 거에 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계속 탐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리고 약대를 가고 싶다 했는데 막상 약대를 갔는데 적성에 안 맞거나 흥미가 없을 수 있어. 그래서 진로는 언제든 바뀌어요. 그래서 나는 그 20대 초반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춘기가 안 와가지고 그 방황하는 걸 못 견디는 애들은 그냥 참어. 그리고 30대 가서 불행하다 그래. 그래서 막 그 스카이캐슬에서 그 명대사였잖아. 스카이캐슬에서 그 뭐였지? 엄마가 가라 해서 서울 의대 갔고 서울대 의대 가고 막 해서 의사 돼서 50대까지 왔는데 이제 그럼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난 되게 심각한 문제라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 결정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싫은데 그냥 꾹 참고.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서 간 거지 내가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무리 의사라고 하더라도. 그지?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40번. 드디어 이제 가주어
쪽으로 왔어요. 자, 가주어는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가주어랑 가목적어는 it 하나 세워놓고 핵심 내용을 뒤에다가 얘기하는 거잖아. 핵심 내용이라기보다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 내용을 이제 뒤에다가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가주어랑 가목적어를 왜 구문의 형태로 배우냐면요. 대명사 it, 인칭 대명사 it, 대명사 내가 전략 뭐라고 했어? 앞에서 찾아야 된다 했지? 근데 얘는 뒤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가주어 구문이랑 진주어 구문은요. 그냥 it 나오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걸 텐데 이렇게 하면 돼요. 왜 내가 뭐뭐 할 텐데라고 했어? would잖아. It'll be all wrong. 그건 완전 잘못된 걸 텐데 라고 하고, 보통 이제 가주어 진주어 나오면 이렇게 투부정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진주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얘가 의미상의 주어다. 이건 뭐 중딩 때 많이 하니까, 중고딩 때. 과학자가 to get emotional. 감정적으로 되는 건 잘못된 거래. 그럼 emotional 긍정 부정? 부정이죠. 자, 과학자는 감정적이면 안 된대. 뭐 할 때? daffodil. daffodil은 수선화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안 외워도 돼요. 그치? 자, 수선화를 묘사할 때 과학자는 감정적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수선화를 묘사한다는 게 결국 뭘 의미하는 거야? 과학적 현상을 설명할 때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한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과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감정적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감정적이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관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get emotional은 우리가 뭐라고 봐도 돼? be subjective네. 그지? 주관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선화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묘사할 때는 반드시 항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필자의 주장은 뭐야? objective,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지? 이게 필자의 주장이에요. And it'll be all wrong 이라고 한 거 보니까 얘도 절 두 개를 연결했나 봐. 그지? 그리고 이것도 잘못된 걸 텐데 for a poet not to. 자, 여기 to는 당연히 뒤에 뭐가 생략됐어요? get emotional이라고 하는 내용이 생략됐어요. 그지? 생략된 건 항상 내가 어떻게 하라 했어? 앞에서 문맥 보고 찾으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또 시인이 그러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된 걸 텐데 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시인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감정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랑 시인이 해야 할 일이 서로 다르다. 이과는 이과답게, 문과는 문과답게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의 원리만 설명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건 잘못된 걸 텐데 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그게 뭔지 얘기해 줘야 될 거냐? 근데 그게 뭐냐면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순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건 아마도 잘못된 걸 텐데 뭐냐면 과학자들이 감정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 묘사할 때 수선화를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것 또한 잘못된 걸 텐데 그게 뭐냐면 시인이 그러하지 않는 것이 즉 과학자는 과학적 현상을 설명할 때 객관적인 설명을 해야 되고 시인은 그러한 자연적 현상을 바라볼 때 항상 주관적인 자신의 감정과 사상을 전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과학자는 과학자답게, 시인은 시인답게 행동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마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도 다 그러니까 가주어랑 가목적어 다 어떻게 하라고? 그게 뭐냐면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앞에 그냥 이승 그거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냥 어순대로 쭉 가면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오늘은 40번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혹시 오늘 한 것 중에 질문 있을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가정법은 누가 나타낸다? 우쿠, 슈, 마가 나타낸다. 그리고 가정법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속대 추론해야 된다. 그리고 대명사는 항상 어떻게 해라? 앞에서 찾아라.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는 그냥 가주어랑 가목적은 그냥 이슬 그냥 뭐라 하고 그거라고 하고 핵심 내용 얘기한 다음에 탁 잘라서 뭐라 한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배운 거 이 세 줄 요약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